사회 기출문제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2017, 2018 편이 있고 그 다음에 2001부터 2016 편이 있는데 아직 교재가 안 나와서 먼저 2001부터 2016 있죠. 16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는 크게 제가 이론편이 있고 강론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편에 있는 기출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우리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 수업 기법, 사회과를 보는 관점 있잖아요. 이런 걸 공부했는데 사회과에서 굉장히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과를 보는 관점,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1페이지에 제가 테마를 사회과의 본질 모형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본질 모형이 있죠. 이렇게 제목이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2015 기출이라고 되어 있죠. 2015 기출. 그리고 제가 가로 2번이라고 쓰면 제시되어 있습니까? 1번이구나. 가로 1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가로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까? 4번 중에서 사회과의 본질 모형과 관련된 문제는 몇 번이다? 가로 1번이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옆에 2013 있습니까? 2013에서는 1번, 2번, 3번이 다 뭘까요? 본질 모형입니다. 2011도 다 본질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을 선생님 따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러면 2015에 네모 안에 보시면 선생님 제일 먼저 가 있으면 가의 1, 2, 3의 내용, 구분, 목표 내용이 있습니까? 요 표로 된 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요 내용과 똑같은 게 뭐냐면 2013의 네모 안에 있는 지문이죠. 지문. 이 지문과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을 선생님 우리가 문제에서 뭐 해야 되냐면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을 분석을 하는 것은 이 지문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뭐 할까요? 많이 들어있고 지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세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 세 문제 중에서 몇 번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냐면요. 2013년도에 4번의 지문이 있습니까? 자, 4번의 지문인데 그럼 4번의 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임용고사 문제가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성격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옆에 2012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근데 2015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과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죠.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요. 그냥 본질 모형으로만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회과를 보는 관점으로 물어보죠. 그럼 또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기출을 이렇게 모아봐야 돼요. 그러면 2013에 우리 네모 안에 지문이죠. 지문. 김 교사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관습과 가치의 전수가 사회과에서 중요하다는 말 있습니까? 그럼 관습과 가치의 전수의 밑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 관련된 단원을 가르칠 때 헌신한 인물의 무엇, 일대기, 교훈적인 사례. 자, 관습, 가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의 일대기나 교훈적인 사례. 이걸 통해 애들에게 무엇을 길러줘야 돼? 애국적 시민, 애국심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과를 보는 관점에서 뭐가 됩니까? 그렇지.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죠. 이제 우리 하루 공부해 보니까 그래도 문제 보면 무슨 모형이다 라는 게 있으면 떠오르죠. 제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교사 두이가 강조한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를 뭐한다? 해결하는 사고력을 함양하는 게 사회과의 무엇?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반가로 2번 문제 보실래요? 반가로 2번 문제. 선생님 거기서 봐. 2번 문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무엇이 의미하는 사고력? 기억이 의미하는 사고력이 무엇인지 쓰라는 문제 있어요? 자, 사고력. 선생님 이것은 그럼 우리 사회과에서 무엇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무슨 사고력? 고차적 사고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차적 사고력. 자, 그럼 거기 이제 보시면 기억, 일상의 문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 우리 선생님은 문제 해결력, 선생님은 의사결정력, 우리 선생님은 문제 해결력. 자, 몽둥이 하나 준비해 오십시오.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문제에서 왜 많이 속아버린지 아세요? 밑줄만 봤죠, 밑줄만. 이 문제 핵심은 앞에 뒤입니다. 뒤야, 뒤. 뒤가 강조하니란 말 있어요, 없어요? 뒤야, 뒤 포인트는. 그러면 뒤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성적 사고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 문제 실제로 나왔을 때 반성적 사고력 쓴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쓴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된 이유가 어제 그렇게 뒤 반성적 사고력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선생님 문제에서 보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한번 밑줄이 꽂혔죠. 밑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기출을 자세히 풀어봐야 돼요. 그럼 뒤에 반성적 사고라 그랬잖아요. 다시 그 지문 보실래요? 밑줄 밑에 수업 시간에 밑줄 봐봐. 일상생활의 쟁점이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무엇과 무엇으로 분석해라. 사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치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생님들 반성적 사고력은 사실 플러스 뭐다? 가치다. 탐구력은요?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탐구력은 결정적인 오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기서의 목적은 무엇을 길러주는 겁니까? 무엇을? 반성적 사고, 의사, 결정력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단 선생님 뒤로 하면 반성적 사고가 되는 거 맞죠? 거기서 어디에 밑줄 긋냐면 일상생활의 쟁점이나 문제 상황의 밑줄. 일상생활의 쟁점이나 문제 상황.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쟁점이나 문제 상황은요. 자, 2015년에 어디와 연관될까요?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한 사회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2015년 내용 있습니까?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 지식과 같이 있습니까? 요건 2013년에 뭐가 같은 말이야? 관습과 가치 전수와 같은 말 맞죠?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된 걸 그냥 표로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다시 2013에 내말해 봅시다. 박교사, 사회과 교육에 적합하다는 자 밑줄, 개념이나 원리, 선택, 심화, 반복해라. 자, 개념이나 원리를 선택해서 심화,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 선생님, 이게 바로 무슨 교육과정을 말합니까? 그렇죠. 나선형 교육과정을 말하는 건 맞죠? 자, 수업 시간에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구조화된 지식을 누구 수준에 맞게?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탐구하도록 안내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미 사회과학자들이 입증한 지식을 누구한테 경험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경험시키는 건 맞습니까? 자, 거기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탐구의 동그라미. 사회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탐구. 그럼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길러자는 것은 애들을 누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꼬마 사회과학자로 만드는 거 맞죠? 이게 바로 사회과학 모형이죠. 그럼 다시 2015에 7번의 가를 보십시오. 세 번째가 꼬마 사회과학자 맞습니까? 그럼 꼬마 사회과학자를 길러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사회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탐구 방식.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보면 지문을 읽어보면 정말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지문이 그만큼 선생님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시 2013에 반가로 2번 있습니까? 체교사의 관점. 체교사의 관점이 뭐죠? 반성적 탐구 모형 맞습니까? 김 교사가 강조하는 사회과 모형의 문제점. 김 교사는 뭐죠? 시민성 전달 모형을 누구 측면? 포인트는 학습자관 측면입니다. 학습자관. 즉 시민성 전달 모형은 기득권의 그 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 맞죠? 누구의 관심과 흥미는 소홀히 했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소홀히 했다. 이게 답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문제 보십시오. 니은에서 설명된 지식의 성격에 대해서 니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타당성 입증된 구조화된 지식, 이 지식에 대해서 체교사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무엇? 문제점이라고 있습니까? 체교사의 관점.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냐면 체교사는 뭐죠? 체교사는 결국은 일상의 쟁점이나 문상을 인식하고 이걸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되겠죠. 그치? 근데 박교사는 뭘 강조합니까? 사회과학적 지식이지. 즉 사회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일상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3년 문제가 사회과의 본질 모형을 묻는 가장 뭘까요? 대표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지 않으면 사회과의 본질 모형은 무엇과 관련지어 물어본다고 그랬죠?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지어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2015년에 7번에 나를 보시래요. 나. 7번의 나의 선교사 임 선생님,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수업합니까? 가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가족 있습니까? 그럼 임 교사, 이번 수업에서는 뭐에 따라서 3라는 건 뭘 말하죠? 사회, 과학 모형에 따라서 가족 형태와 관련된 가설을 뭐하고 설정, 분석해서 검증, 결론을 뭐하더라? 도출할 예정이다. 이게 바로 탐구의 과정 맞습니까? 이게 무슨 학습이에요? 탐구학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쪽에 지금 사회과학 모형과 접목되는 거 맞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요 임교사의 이 부분을 요것과 연관지어 물어볼 수 있겠지,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얘들에게 어떠한 고차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까? 반성적 사고력, 안 돼, 그것만은 안 돼요. 지금 임교사의 수업은 선생님 그게 아니야. 가치 문제야, 사실 문제야?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반응적 사고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탐구학습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탐구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기출문제는 다양하게 우리가 바꿔봐야 돼요. 다양하게. 선생님, 요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게 2011년 문제 세 번째가 10번 문제입니다. 요거 스터디 함께하기 있었잖아요. 기억, 미은, 디귿, 미음, 비읍 있습니까? 교수학습 활동과 서로 뭐 하는 거야? 연결시켜보는 거잖아요. 그 위에 가를 보면 사회과를 바라보는 관점에 두 번째 줄, 합리적 뭘 길러줘라?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있습니까? 세 번째 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다소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남들로 설정한 근거에 따라서 뭐 해보아라?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거 바로 무슨 모형입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반성적 탐구 모형. 그랬을 때, 자, 교수학습 활동 5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선생님들 중요한 건, 요 문제는 사회과의 본질 모형 몇 개를 물을 수 있어요? 5가지를 다 한꺼번에 물을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 보면 두 번째 줄 갈등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타당성을 뭐하더라? 검토하고 기준에 따라서 방안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 반성적 탐구 모형 맞죠? 그럼 근데 그 밑에 귀감이 되는 인물의 밑줄, 올바른 행사, 올바른 경쟁, 자유의 올바른 행사, 공정한 경쟁, 태도, 뭐가 될까요?
시민성 전달 모형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기에 자유와 경쟁의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계. 그 다음에 밑에 원리. 개념적 관계, 개념과 개념의 관리, 원리, 일반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선생님들? 자,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물건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원리 있습니까? 이미 누가 이것은 검증했을까요? 사회과학자가 검증한 걸 애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시키는 거 맞죠? 그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사회과학 모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 잘못된 전통, 지배적인 가치를 뭐하자? 비판하자. 사회 비판 모형. 그 밑에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나의 장점, 자부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자. 뭐가 됩니까? 개인 발달 모형이 되잖아요. 문제 스타일 아시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실래요? 우리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성취중 공부할 때 선생님들 문화유산 있죠?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무엇을 물어보기 좋다고 그랬습니까? 시민성 전달명을 묻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래서 지금 2010년에 9번 문제 있습니까? 그 세 번째 사회과의 본질인데 학습 목표 보십시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 밑줄, 우리 문화. 그리고 무엇을 가져라? 자긍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고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성취준에서 2015에서 지역사 중심 역사에서 강조한 건 맞죠? 그랬을 때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의 전개 이걸 쭉 보시면 교사활동의 활동 1, 활동 2, 활동 1에 보십시오. 활동 1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유산, 세계 기록유산, 세계 무형유산을 설명하란 말 있습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딜까요? 음악가입니다. 음악에서는 단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판소리, 강강술래 있죠? 또는 종묘지략 다 이게 등록되어 있는 거 맞죠? 이게 음악에서는 거의 매년 나와요. 사회에서는 이걸 주고 뭘 물어볼까? 자긍심을 가져라. 시민성 전달 모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활동 2에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우수성이란 말 나와 있죠. 물질 문화 또는 무엇? 정신 문화, 경로 사상, 선비 문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냉정히 말하면 수용하는 자세를 가르칩니까? 비판하는 걸 가르칩니까? 이런 건 대부분 수용이란 말이에요. 수용. 자, 그래서 거기 1번부터 5번 중에 3번 보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뭐하더라? 수용해라. 무슨 모형입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십시오. 자,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교수학습활동과 연결짓거나 본질 모형을 서로 뭐하는 거? 비교해보는 걸 선생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자, 테마를 제가 뭘로 잡았습니까? 사회과의 목표로 잡았죠? 그럼 최소한 선생님들이 사회과의 목표하면 지시,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로 나눠진 거 아시겠죠? 이 목표, 궁극적으로 선생님들 뭘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사회과의 목표를 도식화한 표 중에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 7번 문제 있습니까?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를 도식화했다 그랬죠. 이건 2000뿐만 아니라 2025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럼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를 뭐였다? 도식화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 도식화가 중요하거든요. 목표 보십시오. 일단 사회과의 목표, 개인, 사회, 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 그렇죠. 민주시민 맞습니까? 그래서 민주시민을 길러주려면 지식, 기능, 태도 맞아요. 자, 그러면 사실, 가루하고 일반화죠. 니은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사실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과 개념과의 관련성이 뭐야? 원리, 원리의 최상위가요. 일반화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개념이라고 합니까?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 이제. 이 문제가 개념과 관련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선생님들 반가로 3번 문제 보십시오.
윤교사는 다음 차시 수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윤교사가 달성하려는 수업의 목표를 니은과 A를 포함하여 진술하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빵을 만들어요. 의사가 환자를 뭐예요? 치료해요. 선생님, 자, 근데 거기 봐봐. 물건을 사는 거 뭐죠? 소비야, 소비. 주말에 자전거 타는 거. 이건 뭘까요? 여가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소비가 있죠? 여가가 있죠? 그러면 A는 뭘까? 생산.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니까 생산활동이 무엇?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이 무엇인가? 생산활동이 뭡니까? 개념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가 생각나면 혹시 2015 개정 우리 성취 기준에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의 다양성에서 생산활동, 여가활동이 다양하다. 기억나세요? 오늘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니은에 들어갈 게 말이 뭐가 된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교과 목표와 관련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로 1번 문제를 보십시오. 가로 1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나를 통해 중점적이지 중점적으로 길러지는 기능력의 목표를 어디에 써라? 디귿이죠. 선생님 그러면 왜 그 위에 보십시오. 왜 디귿 밑에 점점점인지 아시겠어요? 출제자가 기능에는 정보 획득, 활용, 탐구 또 의사결정 기능 또 사회 참여 기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디귿이 뭔지는 모르죠. 근데 출제자는 활동 개요를 보십시오. 결정할 문제, 선택할 물건에 대한 정보 가치 분석, 물건 선택 기준 설정, 기준 평가, 물건 선정 및 행동 계획 수립 있습니까? 그쵸? 자, 물건을 선정해야 돼요, 결국은. 의사 결정력. 그 답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의사 결정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론은 아직 안 했지만 성취 기준을 했기 때문에 여기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에서 결정할 문제에서 지금 제한된 용돈으로 선택의 고민이 있습니까? 보이시죠? 그럼 반가로 2번 문제 보십시오. 리을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제용어. 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원의 희소성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학적 지식의 문제는 강론 시간에 풀고 여기는 순수하게 뭐만 풀면 될까요? 교과 목표의 문제만 풀자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나중에 강론편에 또 나와요. 계속 자기가 심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기능 목표를 쓰라고 했죠. 그럼 2007년 문제 있습니까? 2007년 문제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8번 문제 보십시오. 가 수업 모형, 나 수업 모형은 줬죠. 그리고 반가로 1번. 가, 나와 수업 모형은 자, 기능 목표 중에서 어느 것과 관련 깊은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 보실래요? 가. 문제 확인,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및 마지막 뭐야? 일반화죠. 일반화된 지식이죠. 무슨 학습입니까? 탐, 구학습 맞죠? 그러면 기능 목표의 답이 뭐가 될까요? 탐구력, 탐구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2016년 네모안으로 연결질 수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확인, 사회탐, 가치탐구, 대안탐색과 결과 예측, 선택 및 행동이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문제 결력, 반성특 사고력, 문제를 잘 봐. 문제에서는 제가 왜 거기에 밑줄을 선생님 보십시오. 사회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기능 목표라 돼. 기능 목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회과의 교과 목표를 봤을 때 기능 목표에 문제 해결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뭐라고 있었죠? 의사 결정력이라고 있었잖아.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의사 결정력이야. 근데 냉정히 말하면 이 문제는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2007년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것과 더 관련이 깊은지 각각 쓰라고 그랬죠.
근데 2016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의 반가루 1번에서 중점적으로 기른다고 있어요, 없어요? 2016년에 반가루 1번에서는 중점적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왜 제가 8번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냐면 마지막이 선택 및 뭐죠? 8번, 2007년에 8번의 마지막 나의 수업 모형에서 선택 및 행동이죠. 만약에 선생님 이거야. 선택을 강조해버리지. 이렇게 선택을 밑줄으로 쓰라면 기능에서 뭘까요? 의사결정력이지. 근데 참여의 밑줄을 그어놓고 쓰면 달라집니다. 참여의 밑줄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행동의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기능력의 목표를 어디서 써라? 사회과의 목표에서 써라 그 말이야.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회 참여력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구체적으로 밑줄을 어디에 그어놓은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목표 도시화에서 기능에서 디귿이 곧바로 의사결정력이라고 하면 안 돼. 밑에 문제를 보고 나서 디귿이 뭐라고 해요? 의사결정력이라고 말해야 돼요. 디귿이 사회 참여력이 될 수도 있다 없다? 될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에 무엇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까? 교과 목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과 목표를 세분화시키면 뭐가 나올까? 학습 목표가 나오겠죠? 4페이지 보십시오. 사회과는 학습 목표라든가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를 잘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는 중요해요.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에는 학자를 좀 알고 있어요. 학자. 나는 민주시민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학습 목표 속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야 돼? 내용과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진술 방식 하면 이 사람 적어 놓으십시오. 타일러. 누구다? 타일러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타일러라는 사람은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 반드시 무엇과 무엇으로 제시하자. 내용과 행동으로 제시하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 체계표에서 내용 요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학습 목표를 쓰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이걸 통해 가르쳐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습 목표 진술 방식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 그렇지. 메이거. 이 사람 뭐냐면요.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 보십시오. 나는 100m를 달릴 수 있다. 이 목표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렇지. 애매하죠. 달릴 수 있긴 있어요. 우리 형은 몇 초? 13초. 대단하네. 나는 11초. 예를 들면 달릴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13초 이내에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수학 기준을 제시해 놓으면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100m가 조건이야, 조건. 100m를 10초 이내에 수락 기준. 달릴 수 있다. 도착점 행동.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라는 사람이 누구다? 메이거입니다. 그래서 테일러하고 누구는 알고 있어야 돼? 메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블룸이죠. 타일러의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 블룸이 있습니다. 블룸은 우리 교육과정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가에서. 블룸이 무엇을 작성하냐면 교육 목적 2원 분류표라는 걸 만들어요. 뭘 만든다? 교육 목적하고 또는 교육 목표라고 돼요. 2원 무엇? 분류표. 그러니까 2원은 뭐야, 선생님들? 내용과 행동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하면 교육 목표가 되겠네. 그쵸?
교육목 이원 분류표. 이원 분류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이건 거야. 우리가 어떤 평가 문항을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결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것은 단순한 기억을 묻는 문항이다. 아니면 이것은 적용력이다. 이걸 뭐 할까? 다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타일러가 제시한 요것을 더 세분화시켜요. 이 행동 있습니까? 블룸이 이원이라는 것은 무엇과 뭘 말한다? 내용과 행동을 말해. 근데 행동을 다시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인지적 행동. 무슨 행동? 인지적 행동. 그 다음에 정의적 행동. 그 다음에 심동적 행동으로 세분화시켜요. 이게 인지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식. 그 다음에 정의. 심동이 뭘까요? 기능이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지야. 인지. 요 인지적 행동을 세분화시켜요. 사고 과정의 복잡성에 따라서 세분화시키거든. 이 인지적 행동을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세분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나눠져요. 여기서 초등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해력입니다. 왜? 이해력의 하위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번역, 해석, 추론이 있었잖아요. 요게 초등교육과정 공부할 때 무엇으로 잘 물어봤습니까? 무슨 력? 도해력. 표나 그래프 이런 걸 제시할 때 선생님 도해력 물어봤죠? 도해력으로 잘 물어봤잖아. 자, 요 관계는요. 지금 자 선생님 봐. 타일러, 메이거, 블룸은 교과 교육내에서 공부하지만 초등교육과정 모든 교과의 공통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 명시적으로 제시해줘야 돼. 그래서 타일러는 뭐가 뭘로? 내용과 행동으로. 행동을 세분화시킨 사람이 누구다? 블룸. 어떻게? 인지, 정의, 심동. 인지를 사고과정의 복잡성에 따라서 무엇?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해를 다시 세분화하면 번역, 해석, 추론. 봐. 표나 그래프를 말로, 구도 언어를 뭘로? 표나 그래프로 뭐해? 바꿔줘. 그리고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추론해야 되겠죠? 그래서 번역, 해석, 추론이 뭐야? 이해입니다, 이해. 요 관계를 쓰면 꼭 알아두시고. 또 메이거는 무엇? 조건, 수락기준, 도착적 행동 꼭 쓰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거기 4페이지에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는 제가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4페이지에 7번 문제, 2015에 7번 문제 있습니까? 네. 7번 문제에 나를 보시면 나에서 임교사 있나요? 네. 임교사에 자, 세 번째 그림 1과 그림 2가 이번 수업에 제가 활용할 자료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A하고 B를 한번 보십시오. A, B. 그럼 A를 보시면요. 남자, 여자 이퀄은 뭐죠? 결혼이죠. 그러면 세모와 동그라미 결혼했죠. 그리고 또 밑에 남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일단은 엄마, 아빠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들, 딸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분명히 임교사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가족 형태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될까? 핵가족이 되겠죠. 그쵸? 근데 B 있습니까? B는 남자, 여자. 근데 다시 누가 태어났어요? 여자. 여자가 결혼해서 또 뭐야? 여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나죠? 이거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족부를 따지면 엄마니까 몇 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까? 3대. 이게 무슨 가족일까? 그렇지. 확대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림이 있습니까? 자, 연도가 있죠. 연도가 있고 통계청에서 제시한 쌤들 가족이 있습니까? A, B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쌤들 무슨 가족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B 가족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여기서
비가족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가족이에요? 그렇지. 확대가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확대가족. 그러면 거기에 반가로 2번 있습니까?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에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변화 경향을 뭐 해보아라? 비교해보아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가족의 비율이 줄고 그 다음에 늘고 확대가족이 대가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식도 물어보면서 단순한 암기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야. 요 문제를 무엇과 결부시킬 수 있냐면 역량. 요건 선생님들 교과 역량 중에서도 무슨 역량을 굉장히 강조합니까? 그렇지. 정보 활용력을 강조하는 거 맞죠? 그럼 이것은 사회과의 기능 목표 중에서도 뭘까? 정보 획득, 활용력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런 게 선생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니은에 적합한 무엇? 주제를 쓰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나의 그림 1과 2의 밑에 송교사. 그렇다면 이번 수업의 학습 주제는 니은이겠네요 라고 있습니까? 자, 그림 1과 2를 사용했죠? 그럼 선생님 결국은 가족 형태가 변했으면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그러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차이 이해하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주제를 쓰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는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이런 주제를 쓰는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 사회과학적 지식, 강론의 지식을 자기가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십시오. 학습 목표 주제 쓰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주제 쓰는 거 했으니까 저하고 수업 목표 쓰는 문제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2009 모의평가 문제 있습니까? 모의평가 문제의 16번에 봐. 첫 번째 사진 보십시오. 자, 말들이 뭐하고 있다? 풀을 뜯고 있다. 넓은 무엇? 평원. 초지를 활용한단 말 있습니까? 자, 가옥의 모습. 전통 가옥의 모습. 그 다음에 밭의 모습. 풍력 발전기의 모습. 바람이란 말 있죠? 그 다음에 밭은 돌담으로 쌓아놓았네라고 있습니까? 전통가옥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줄로 지붕을 그물처럼 엮어 놓았다라고 있습니까? 결국은 선생님들 보면 전통 가옥이라든가 밭의 모습이라든가 풍력 발전소라는 것은 인문 환경 맞죠? 그럼 옆에 있는 말들은 다 뭐가 될까 이제? 바람. 선생님 바람은 뭐의 요소야? 기후의 요소 맞습니까? 그럼 기후는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자연 환경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의 관련성을 지금 지도하고자 하는 거죠?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 맞죠? 이런 형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자연 환경하고 무슨 환경은 중요하다. 인문 환경은 굉장히 뭐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십시오. 그럼 6페이지도 2006년, 2003년 있습니까? 목표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008 이전 기출문제가 최근에 임용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럼 2006년도 문제 보십시오. 12번에 1번, 2번, 3번 있죠. 자, 거기서 1번 보십시오. 시대의 변화 및 사회 관심에 부응하는 최신 자료의 밑줄. 이거 네달로 줄이면 뭐가 되죠? 그러지. 시사자료.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무엇? 재구성이란 말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하죠? 지역화를 말하는 건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지역과 이웃 지역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찾아 해결책을 뭐 해본다? 알아본다고 있는데 지금 가로 1번,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내용 선정 조직 무엇과 뭘 말합니까? 시사성하고 지역성을 말합니다. 그럼 3번
3번은 일단은 선생님들 해결책을 알아보는 거 맞죠? 3번은 무슨 학습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의사결정학습, 문제, 해결학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반가로 2번 문제 보십시오. 반가로 2번 문제. 3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활동 자료이다. 자, 상황 설정 보이십니까? 역할 분담 있죠? 역할 분담의 밑줄. 그 다음에 실행 규칙, 규칙의 동그라미. 그럼 그 칸의 맨 밑에 승패를 결정한다. 승패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역할놀이를 통한 문제기란 말이에요. 규칙도 있고 승패도 있고. 무슨 학습입니까? 무슨 학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놀이와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규칙과 승패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걸 통했을 때 그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의사결정력 육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교수학습 모형은 뭐죠?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 소재는 뭡니까? 학습 소재. 12번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 3번이 뭐죠? 우리 지역과 이웃 지역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가로 2번의 상황이 뭐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갈등이 나와 있죠? 그러면 학습 소재가 뭐예요?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목표를 쓰라는 문제 있습니까? 네. 목표. 선생님, 교과 목표도 지식, 기능, 가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학습 목표도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목표를. 근데 선생님, 목표를 쓸 때는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지역 주민 간에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죠. 이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무슨 말이 없으면 다 그어버리냐면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 있죠. 이게 없으면 다 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뭘까? 기능,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 가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이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걸 모의놀이를 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3년도 문제 옆에 있습니까? 거기 문제의 반가로 1번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목표를 쓰는 것보다는 더 어려워요.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 목표를 만들라고 그랬죠. 근데 조건, 내용, 행동이란 말이 있으면 들어있잖아요. 과거의 문제인데 굉장히 까다롭죠. 충분히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일러나 또는 누구? 매거 있죠. 요 사람들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내용, 행동, 조건, 수락기 등 도착점 행동이 있는데 거기 학습 과제 보십시오. 사례 1, 사례 2 비교. 그 다음에 4번 보면 사례 1과 2의 성격이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재판을 적용할 수 있지를 뭐 해보자? 토의해보자라고 있습니까? 결국 그 밑에 문제가 뭐냐면 4개의 학습 과제를 토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죠. 결국 학습 과제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가 될까요? 4번이 되겠죠. 4번. 자, 사례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례에 어떤 재판을 적용할까를 토의해보자 그랬죠. 그러면 학습자료 사례 1 보십시오. 사례 1. 집 비워라. 스터디 함께 하기 풀어본 기억나세요? 은행 넘어갔다. 돌려댔다. 자, 맨 밑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밑줄. 그러니까 여기서의 재판은 무슨 재판? 민사재판.
근데 추운 날 거린 빵가게 빵 훔쳐먹었다. 걸렸다.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 여기서는 무슨 재판? 그렇죠. 형사재판. 그러면 사례에 따라 뭐가 달라요? 재판의 종류가 다르죠. 그럼 반가로 1번 문제 보십시오. 학습 목표를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 내용, 행동이죠. 조건.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을 때 이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내용.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재판의 종류를 이게 뭐예요? 내용이죠. 말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될까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쓰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워요. 왜? 조건을 분명히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목표를 쓰는 문제나 주제를 쓰는 문제나 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2016년 문제 보십시오. 2016년 문제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제가 왼쪽 상단에 테마를 뭐로 잡았습니까? 내용 선정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럼 2016의 8번 문제 보십시오. 가, A, B, C, D 있습니까? 그리고 반가로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A부터 D를 공간 규모에 따라 배열하고 이러한 배열에 가장 부합하는 자 밑줄, 내용, 조직, 원리. 그러니까 먼저 뭐가 와야 됐습니다. D, 우리 고장의 위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우리 지역 맞죠? 그 다음에요. C, 소중한 우리 국토, 변한 우리 국토. B, 세계의 다양한 문화,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 이게 뭐가 되죠? 환경 확대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탄력적 환경 확대법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오답입니다. 이건 환경 확대법이 되는 거예요. 넘기십시오. 7페이지. 7페이지 선생님 보시면 답이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7페이지에 2011년도 문제 3번 문제 보십시오. 자, 3번 문제 보시면 반가로 1번, 3번의 두 번째 줄. 지구촌화 영향으로 학습자가 경험하는 공간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더라. 이와 관련하여 환경확대법의 적용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를 서술하고 그 변화 사례를 수업상에서 뭐해라? 찾아보아라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네모 안에 쌤 보면 학생 DE 있습니까? 3학년 때 뭘 배웠다? 밑줄. 중국과 베트남의 설날 모습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3학년이 원래 고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구촌화니까 무엇도 공부합니까? 중국과 베트남의 설날의 모습까지 공부하겠죠. 이게 바로 뭘 말해?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2015에서는 환경 확대법보다는 뭘 묻기 더 좋을까? 탄력적 환경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 그것이 2015의 성취기준 중간중간에 나왔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중심지 기억나시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안 풀어봤던 문제도 복습할 때는 풀어보세요. 8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제가 내용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쭉 했는데 2009 모의평가 있습니까? 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맨 위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에 반영된 두 가지 원리를 뭐해라? 찾아서. 그러니까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내용 조직 원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제가 3, 4, 5, 6 보십시오. 선생님 3학년에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해놨습니까? 고장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고장이고 4학년은요. 지역 5학년은 국토 6학년은 세계라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환경확대법 맞죠? 선생님 그리고 다시 보면요. 3학년에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상호 의존. 4학년에 상호 의존이라는 말 있습니까? 5학년에 상호 의존이라는 말 나와 있죠. 6학년에 경제, 교류, 수출, 수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계속 반복 뭐가 됩니까? 심화가 되죠. 이게 뭐가 될까? 반복 심하니까. 그렇죠.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 그럼 이제 목표, 내용, 조직 원리, 학습 목표 쓰는 거, 성취 기준 쓰는 거, 주제 쓰는 거, 본질 모형 물어보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페이지의 가장 오른쪽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요.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형. 그러면 8페이지의 오른쪽 2013년 있습니까? 일단 먼저 주제 봐봐, 주제. 주제 보시면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 가옥과 무엇의 관계? 기후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의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들 무슨 학습이에요? 가옥, 기후, 개념과의 관계,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맨 마지막 일반화 봐봐, 일반화 단계에서 전통 가옥의 모습은 그 지역의 무엇? 기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요거 조금 전에 객관식도 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학습이죠? 탐구학습이잖아요. 탐구학습. 그러면 문제 제기. 자, 밑줄 그어봐. 세계 전통 과학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밑줄. 선생님, 요것은 사실 문제입니까? 가치 문제입니까? 그렇지, 사실 문제지. 그러면 학생 대답. 교사가 정리합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있습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가설 설정. 가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탐색, 입증, 그 다음에 무엇? 일반합니다. 자, 선생님, 탐색의 니은은 선생님들이 그 교재 보면서 직접 풀어보십시오. 우리 탐색 단계에서 기억나세요? 가설을 정교하거나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기억나시죠? 이론적으로 선생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2번 문제. 활동 내용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의 교사의 무엇? 핵심 발문 니은을 쓰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탐구 계획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뭐 하면 될까요? 답을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를 뭐 할 것인가? 수집할 것인가? 적절한 자료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돼요. 이게 지금 탐구학습을 묻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탐구학습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지. 뭔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들? 입증. 2009에서는 입증이 아니라 뭐였죠? 정보 수집 및 처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2011, 2009 있습니까? 2011과 2009에 12번, 14번은 각자 풀어보시고 2009를 보십시오. 선생님, 2009를 보시면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촌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원을 지도합니다. 자, 가에 적용된 학습 모형이 갖는 특징을 무엇과 비교해라? 문제 해결학습과 비교해라 있습니까? 요거 알아둬야 돼. 요거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무엇과 비교한다? 문제 해결학습과 비교한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가의 수업 계획 있습니까? 아직 이게 무슨 수업 모형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수업 모형인가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교수학습 활동을 보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농어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 감소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관련 지역 공부하겠죠? 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잠정적 해답의 밑줄. 잠정적 해답. 그럼 뭐가 되죠? 가설이 되겠죠? 가설. 그럼 거기에 일자리 때문에 농어촌에서 도시로 뭐 할 것이다? 이주할 것이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주할 것이다. 이게 인과관계 맞습니까? 가설 맞죠? 그리고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뭐 할까? 찾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합한가 따져보고, 자, 맨 마지막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밑줄. 일반화된 결론. 그러면 무슨 학습입니까?
탐구학습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탐구학습과 문제, 해결학습을 비교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교수학습 활동에서 기억에 1번과 쌤이 2번 있습니까? 1번, 2번. 1번 보십시오.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문제야, 가치 문제? 사실 문제. 그쵸? 근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까?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지. 요건 가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탐구학습에서는 무슨 문제야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 문제, 가치 문제야 돼. 사실 문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빠져야 돼요? 가치 문제인 2번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도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런 거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 기억나세요? 문제 해결 학습은 학생의 관심과 경험과 관련된 문제, 탐구학습은 사회 과학자가 갖는 문제, 문제 해결 학습의 자료는 일상적인 자료, 탐구학습은요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탐구학습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 문제 해결 학습. 선생님, 문제 해결 학습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선생님, 그리고 3번 문제 보실래요? 3번 문제. 일단 2번 문제 보면서 2번에서 가에서 중점적으로 발달시키자는 자 동그라미. 고차적 사고력. 선생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걸 뭐라고 하죠? 탐구력이라고 하죠. 그럼 결국은 단계가 그러한 탐구력과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차적 사고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탐구력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 탐구학습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을 강조하는 거 맞죠? 무엇은 빠져있어요? 가치 태도는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3번 문제가 지식기능 가치 태도 중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뭐가 어렵더라? 가치 태도. 그러니까 이게 요 문제를 보면 선생님 굉장히 한 문제 여러 가지를 꼬아놨죠? 이게 논술형이야, 논술형.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서답형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고 계속 뭐 할까? 나눠가지고 뭐 1점, 2점짜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탐구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의 비교는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기십시오. 10페이지에서는 무슨 문제를 보면 되냐면 2004년 문제 보십시오. 2004년에 9번 문제. 9번 문제에서 반가로 2번 보십시오. 자, 선생님,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과 무엇을? 사실과 그 다음에 무엇? 가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반가로 2번에 논의 1, 논의 2, 논의 3이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하고 논의 1과 논의 3의 차이점만 구분해 봅시다. 논의 1이 뭐죠? 공단 유치 후에 공공강 수준이 나빠졌다. 논의 3, 물질적 보상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논의 1은 사실 문제예요, 가치 문제예요? 사실 문제 맞죠? 논의 3은요? 가치 문제.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회과는 굉장히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뭐할까? 잘 물어보는 거 맞죠? 선생님, 그러면 탐구학습은 사실 문제만 다뤄지는데 의사결정이나 찬반 논쟁은 뭘까? 사실과 가치 탐구가 둘 다 가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그 9번에 선생님 9번에 네모안 보실래요? 네모안에 네 번째 줄 봐. 네 번째. 공업단지 확장 문제를 놓고 개발대 무엇? 보존이라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자 밑줄.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상황의 밑줄. 그리고 소재의 동그라미. 소재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상황 소재라는 거 맞죠? 의사결정 수업은 단계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단계가. 자,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선생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반가로 3번. 다수결 원칙에 무엇? 문제점을 쓰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뭐라고 써야 되죠?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 요게 2015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화, 타협, 소수의 의견, 존중, 다수결 나왔었죠?
그것과도 관련돼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네모 안에 1, 2, 3, 4단계, 4단계. 선생님 4단계에 뭐라고 했냐면 의사결정 및 마지막 뭐야? 실천이죠. 그러니까 실천하면 뭐다? 사회 참으력. 의사결정력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렇게도 선생님 연관 지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의사결정 문제 풀었죠. 지금까지 의사결정 문제 풀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는 무슨 학습입니까? 개념학습입니다. 그럼 2014나 2010에 다 뭐가 나왔냐면 개념학습이 나왔죠. 우리 뭘 보냐면 2014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나 지금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사회변화 우리 생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원 중에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은 굉장히 잘 물어보죠. 거기 나를 보시면 문제제기, 소수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속성 검토 및 개념 정의, 개념 분석 및 이해도 검증이 있고 관련 현상 또는 문제 검토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성 검토 및 개념 정의, 소수자의 속성, 특성, 개념을 정의하고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관련 개념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검토해서 취업 승진일에 무엇 차별받는 사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권의 제한을 받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 반가로 2번 문제 보십시오. 나에 활용된 개념학습의 수업 모형을 쓰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건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두 개. 왜 선생님 답이 두 가지가 되냐면 지금 문제 제기, 속성 검토 및 개념 정의, 개념 분석 이해도 검증, 현상 또는 문제 검토 있습니까? 요것은 원형 모형이나 상황 모형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 B 있죠? A, B를 원형 모형의 관점에 답을 쓸 수 있고 또는 상황 모형의 관점에 답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답지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답지 2페이지. 답지 2페이지 보면 답지 2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어요. 2014 채점 요소 정답 예시 보입니까? 거기에 교수학습 활동이 상황 또는 뭐라고 그랬죠? 원형. 그럼 상황이라고 보면 소수자가 등장한 사회적 상황, 그 다음에 소수자의 예를 제시하고 해당되는 이유, 비예를 제시하고 이유. 원형이라면 뭘까요? 전형적인 예를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소수자가 아닌 것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답이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 요게 개념학습을 묻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문제는 풀어보시고 넘겨서 12페이지. 12페이지에 2015와 2010년 문제 있습니까? 2015에 반가로 4번 문제입니다. 그럼 2015에 반가로 4번 문제를 보려면 자, 2015에 그 네모박스 나에서 이 나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 있죠? 그 내용 봐야 되겠죠? 임교사, 송교사, 임교사 했습니까? 자, 송교사 뭐에 대해서 수업한다? 양성, 평등, 임교사 사회적 의견이 대립되고 정답이 분명하지 않아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무엇?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무슨 문제? 이걸 무슨 문제라고 하죠? 아니 또 읽어볼까 그러면 군 가산제 제도입 그 이해가 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수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올리브와 세이버에 나와 있죠? 그럼 밑줄 친 디귿이 무슨 문제야 선생님들? 올리브와 세이버 찬반 논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찬반 논쟁 문제. 근데 사회과는 보십시오. 사실 문제, 가치 문제 구분하는 것 찬반 논쟁 문제의 성격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요 문제는 지금 거기 옆에 2010년도 문제에 반가로 1번 보십시오. 오른쪽 2010년도 반가로 1번에 탐구 모형과 비교했을 때
나에 활용된 수업 모형에서의 뭐의 성격? 문제의 성격이 있습니까? 쓰라는 거 있죠? 이게 2015년에 디귿과 똑같은 말이죠. 디귿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그 2010년도에 가의 수업 자료 보실래요? 수업 자료. 최근 공공시, 공원 없애고 공장 유치라고 있습니까? 자, 오른쪽 찬성 측의 밑줄. 두 번째 줄 반대 측의 밑줄. 자, 사회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지 않는 문제 맞습니까? 사회 다수에게 주는 문제 맞습니까? 무슨 문제? 찬반 논쟁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 선생님들, 왜 찬반 논쟁이 벌어졌을까? 뭐에 대한 불일치 세 개. 개념의 불일치, 사실의 불일치, 가치의 불일치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015년의 선교사 올리브와 세이버는 용어 정의, 사실, 무엇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가치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논쟁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개발한 법리 모형을 적용한단 말이 있습니까? 법리 모형. 이 법리 모형이 다른 사회과 논쟁 수업과 가장 큰 차이점. 가치 선택의 기준이 뭐더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바로 그 옆에 2010년 보십시오. 2010년. 2010년을 보시면 3번에 가의 수업 자료가 있죠. 그리고 나의 수업 계획이 있습니까? 자, 문제 제기, 가치 문제 확인, 분석, 선택 및 결론이 있죠. 무슨 수업 모형입니까? 찬반 논쟁 수업 모형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있습니까? 자, 공공시설이 뭔가, 경제 발전이 뭔가, 환경권이 뭔가, 이걸 정의해. 이게 뭐야, 선생님들? 개념 정의 맞죠? 그리고 찬성 반대측이 제시하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유명 교수 개인 의견을 따릅니까? 뭐에 의해서? 사회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제시해야지 유명 교수의 개인에 따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혜택과 환경이라는 가치 중에서 다수가 밑줄, 다수가 찬성하는 가치. 의사결정이라면 어떻게 했죠? 그냥 투표, 다수결이야. 근데 찬반 논쟁 수업은 이 가치 갈등을 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인간의 존엄성이야. 그러니까 다수가 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답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찬반 논쟁학습을 묻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 결과의 측, 대안, 선택. 교수학습 모형 많이 나오고 사회과는 이렇게. 그 다음에 13페이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13페이지 선생님들 2009에 12번 문제 있습니까? 왼쪽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논쟁 문제 수업 나와 있죠. 문제 제기.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요 말, 자, 논쟁 문제 맞습니까? 그걸 선생님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거기서 이제 보십시오.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개념이 명확하 맞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중에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이건 선생님들 사실과 경험적 측면 가치 문제입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 문제죠. 그 밑에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하냐? 이건 뭐야 지금?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무엇과 무엇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가치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다시 보실래요 또? 2012에 11번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쓰레기 처리생 어느 마을에 둘 것인가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되죠. 쓰레기 처리생 어느 마을에 둘 것인가? 그랬을 때 나를 받아. 나의 또 밑줄. 개인 찬성, 아니 사회적 찬성 반대. 의사결정이 사회 다수와 관련되어 있더라. 선택 가능한데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 밑줄 그었어요? 무슨 문제? 그래, 찬반 논쟁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과는 문제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보십시오. 14페이지에서는 지금 2016년 기출은 수업 기법 중에서 이제 지도학습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입니까? 지도의 기본 요소 이야기 보이시죠? 자료 1, 자료 2.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도를 뭐 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를 제시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반대로 4번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기억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공간적인 정보 아이들을 다루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까? 문해, 구두 표현, 수리력과 함께 4대 의사소통 방식 하나더라. 공간적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가? 또는 자료 2는 공간적 정보를 변환할 수 있는가? 이게 뭐라고 한다? 도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에서 뭐다? 도해력. 그럼 이 말이 있으면 2015 개정에 성취기준 읽어볼 때 도해력이 들어있는 단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 단원이 앞으로도 출제가 굉장히 그렇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옆에 2015 문제 8번 문제 평가문항 가에 예시 1번 예시 2번 있습니까? 그리고 나 시사점 및 채점 기준 있죠. 그랬을 때 나의 기억만 펴면 돼. 기억만. 여기서는 예시 1과 2는 예비서 A 평가 영역 중에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예시 1. 자, 국가는 어느 대륙에 위치합니까? 낱말카드 줬죠. 이건 단순한 사실적 지식 맞습니까? 예시 2는요. 보기, 영역의 밑줄, 강우량의 밑줄, 열대 우림 기후의 밑줄, 경선의 밑줄 다 뭐였습니까? 개념. 개념적 지식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자 사실 또 가치하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하고 뭐하고 또 개념, 일반화를 뭐하는 거 구분하는 걸 잘 물어보죠. 그럼 예시 3. 두 지도를 분석하여 인구 분포와 지형 분포의 특징을 쓰고 뭐라고 했어요? 관계. 그러면 인구 분포, 지형 분포의 관계,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일반화가 되겠죠. 일반화된 지식. 자, 이론은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 선생님들 지금 처음이니까 기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다 풀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오늘 저하고 풀어본 기출문제 있죠. 요걸 집에서 차분히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풀지 않았던 문제가 점점 뭐할까?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던 말들이 기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취기준 파트에서 요거 보면서 어떤 단원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확인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강론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초등교육과정 사회과 테마별 기출문제 풀었고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오면요. 2017, 2018에서 사회과 문제 있죠. 거기서 교육과정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총론 공부합니다. 자, 그럼 초등교육과정 사회 기출문제 마치겠습니다.